네, 구조의 구조 시간입니다. 건축과 구조, 구조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구조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구조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할 때 진선미를 얘기하죠. 미스 코리아 뽑을 때도 진선미 얘기합니다.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건축의 3대 요소도 진선미죠.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고. 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구조도 진선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의 흐름이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현되면 좋겠다. 여기에 보이는 사례들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르비가 설계한 별거는 아닙니다. 그냥 창고 건물이고 창고 건물에 슬라브하고 기둥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슬라브가 예사롭지가 않죠. 자, 그냥 장식이냐? 장식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니고 저 형태는 말 그대로 밑에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아이소스태틱스라고 해서 등력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고선이 있듯이 등력선이라는 것 힘이 크게 같은 지점들을 이어내는 위치입니다. 저것이 마치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동심원이 그려지듯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등력선이 저런 패턴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죠. 자, 네르비는 그 등력선에다가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보처럼 슬라브가 두꺼워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바둑판 무늬의 천장이 될 뻔한 것이 저런 식의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천정 슬라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이 흘러가는 방향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미적인 것도 얻어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은 슈투트가르트 공항 사진입니다. GMP라는 독일 건축가 그룹이 설계했어요. 자, 이 대공간의 문제는 항상 이거죠. 밑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반면에 지붕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촘촘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는 멀면 멀수록 좋다. 왜냐? 기둥 없는 대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지붕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지붕판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는 얇게 해야 되겠고 밑에는 넓게 해야 되겠다. 이게 구조의 장스판 구조의 핵심이죠. 자, 이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나무 모양처럼 한 거죠. 나무가 위에는 이렇게 자잘하게 돼 있고 밑에는 넓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나무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것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인 구조이지만 동시에 나무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적 장치이기도 하다. 자, 이런 면에서 힘의 흐름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좋은 구조도 얻고 아름다운 것도 얻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프라하에 있는 16세기 시대의 궁전 홀입니다. 여기서도 구조는 요 돌을 따라서 흘러가는 리브가 되겠습니다. 리브에 힘이 가고
요거는 그냥 플라스터로 채운 거죠. 자, 이것이 결국 이 아치를 통해서 힘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터이니까 그 부분을 돌로 된 리브를 두어서 구조이자 장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힘을 안 받는 이런 내력, 비내력 플라스터로 처리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홍콩 샹하이 뱅크도 마찬가지죠. 이 홍콩 샹하이 뱅크도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건축가는 여기서 팔계층을 이렇게 달아맵니다. 위로. 힘이 위로 이렇게 위로 가게 만들고 이 힘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고 이것이 이쪽에서 당기면은 이쪽도 밸런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밸런싱이 돼서 여기는 계단과 화장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게. 그래서 이 철골 골조는 그대로 있는 대로 힘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고 이것 자체가 의장적인 것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해야 된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어야 된다. 김수근 선생이 한 이 잠실 경기장하고 베이징의 국립경기장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잠실 운동장의 구조는 이거죠. 이렇게 기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뻗어 있는 이런 캔틸레버들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들이 쭉 전체적으로 둘러싸 가지고 지붕 구조를 만들고 있죠. 자, 반면에 이 헤르초그 앤드 모랑이 설계한 베이징 구조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디귿자 프레임을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여기 기초가 어떤 힘을 받게 되겠죠? 자기 내려오는 힘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기초가 굉장히 커져야 되죠. 자, 이 커져야 되고 이 부분이 이만큼을 또 캔틸레버로 잡아야 되니까 이 부재의 두께가 굉장히 커집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받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철골 부재와 기초의 물량이 적어진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이것은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조형감까지도 만들어내는 성공한 구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시게루가 2000년 엑스포 때 만든 파빌리온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라고 해서 쌍곡선 포물선체라고 하는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말한장 구조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휘어진 구조죠. 자,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표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좋으냐? 표면을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주름을 가지게 되면 이 표면이 굉장히 얇고 튼튼합니다. 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커브도 가지면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표면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거를 나무와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로 된 파이프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더욱 경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도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미인데 그냥 예쁜 장식을 덕지덕지 붙여갖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면서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필연성을 가지면서 미적인 충족을 할 경우를 우리가 좋은 구조라고 얘기한다. 자, 이 칼라트라바의 다리는 말 그대로 진짜 구조죠. 여기에 있는 이 아주 얇은 판에 있는 하중들을 이 와이어들이 전부 다 일로 실어 날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하프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려고 하겠죠. 자, 이거를 이쪽에 있는 이 강력한 케이블이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곡선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팽팽한 현이라든가 또 이거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이런 거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균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필연성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경우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살디네 타벨이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마일라르라는 구조 건축가가 설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계곡에다 다리를 놔야 된다. 이거를 놓기 위해서는 교각도 놓을 수 없고 이것이 아주 날렵하게 건너가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자, 이 날렵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데 이 형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 건축가가 자다가 일어나서 뭐 꿈에서 봐서 나타나냐? 아닙니다. 이 공학적인 이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이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더도 덜도 아닌 아주 옵티멈한 이런 경우죠. 뭐 이것도 나중에 이론 시간에 추가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구조와 어떤 그 형태가 평화롭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홍콩에 있는 차이나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왜 이렇게 생겼냐? 1층 평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통 건물의 두세 개를 이런 건물의 두세 개를 합한 것만큼 이렇게 1층이 커요. 그렇다고 두 동을 짓기에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큰 동을 한 동을 짓습니다.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햇빛을 집어넣는 거죠. 안 하면 이거는 깜깜이 방이 돼서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햇빛을 넣기 위해서 이 건축가는 여기에다가 큰 창을 두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래로 이렇게 큰 빛 우물을 이렇게 둡니다. 자, 이 빛 우물을 두니까 이 평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층 평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 건물은 바람의 하중 때문에 점점 이렇게 테이퍼가 되죠.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밑에는 4개, 위에는 3개, 그 다음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런 구성을 만들었다. 평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한다. 자, 그렇게 하니까 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내려온 힘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기는 밑에가 없죠.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요. 이 기둥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간다. 요컨대 맨 위에 있는 애들이 중간에서 기둥이 없어지면서 옆으로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도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선의 굵은 재료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 옆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일로 가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다 이렇게 써져. 자,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건 밑으로 가면서 커지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일정하죠. 자, 이런 게 이게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또 트러스를 가지면서 횡력에 저항하는. 구조적으로 이 모양이 필요했고, 기능적으로도 이 모양이 필요했고, 미적으로는 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 차이나뱅크니까. 뭐 충분히 상징이 되죠. 자, 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과 경제성과 신미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좋은 구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